소장님 오늘 이야기 볼 주제는 네. 꼰대입니다. 꼰대. 소장님이 생각하는 꼰대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꼰대 요즘 정말 많이 듣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꼰대는 자고로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직된 생각, 권위적인 생각,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요즘 꼰대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없으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부터 막내부터 팀장까지 험난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꼰대들을 모셨죠. 그래서 그때는 감히 꼰대라고 부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하고는 사실 양상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만난 꼰대들은 이를테면 모여봐 아주 급한 일이야. 회의를 시작하는데 회의 1시간, 2시간 붙잡고 자기 하소연들 있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 때문에 얼마나 죽겠는지,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왕년의 스토리가 있어요. 무용담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렇게 이제 상대의 시간에 대한 배려 없이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선배들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저 때는 이렇게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것도 굉장히 그냥 대놓고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학교 출신들은 이런데,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왜 업무 피드백 제대로 안 주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해봤어? 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런 선배들 많잖아요. 저 때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 선배와 일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당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선배랑 참고 당해야 돼. 그런데 저는 당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안에 같은 꼰대 선배와 일해도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옵션으로 꼰대와 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꼰대 선배와 일할 때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이 3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위협을 느낄 때, 싫은 대상을 만날 때 3가지 본능적인 반응을 한대요. Fight, Flight, Freeze. 그러니까 Fight는 덤벼, 맞짱 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꼰대 선배와 일할 때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그게 왜 문제인지를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는 유형이 이제 파이트 유형이죠. 그런데 저는 물론 이렇게 싸우는 게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 순간 싸우게 되면 내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상대를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의한 거에서 계속 전투를 할 때 어쩌면 그 꼰대 행동을 멈추게는 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파이트가 현명한 방법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번째는 이제 플라이트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플라이트는 도망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다 도망갈 수는 없죠. 이제 일하고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간다는 의미는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고 회의나 이런 거에도 제일 멀리 앉고 부딪힐 일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도망가다 하다 보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도망가고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사람을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그만둬야 된다. 도망다니는데 내 에너지를 쏟다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본능의 3번째 선택은요, freeze. 우리가 얼어붙는다는 건데요, 우리가 굴복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꼰대 선배 수족이 되어서 비위를 맞추고 이제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받아 적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죠. 너무 싫어. 그래서 우리 팀장님 말씀은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 막 이렇게까지 꼰대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물론 그것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꼰대의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은요. 본능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선택이 우리한테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건 바로 feed입니다. F-E-E-D 인데요. 이제 우리가 feed라는 영어 단어는 보통 이렇게 먹이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어로. 먹이다 아니고 충족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 상사와 일할 때도 충족시키면서 꼰대 상사를 길들일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경험했던 사례, 제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버텨왔는지 꼰대들과 일단 제가 이제 팀장이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위에 어르신들이 자꾸 불러서 이제 본인이 힘든 거 하소연하는데 유독 이제 제가 힘들었던 어떤 실장은 저를 불러서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도와준다. 그 얘기를 그냥 1시간 동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feed 한다는 건 첫 번째, 그렇게 말하는 꼰대 상사를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니들이 좀 알아줘. 그걸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면 돼요. 그럼 후배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 줄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니까 일이 되는 거군요. 지금 잘하고 있네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네요.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주변의 협조가 필요하네요. 진짜 주변에서 이렇게 잘 협조해주면 일이 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바로 내가 하려는 말이 그거지. 그러니까 꼰대들이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확인받고 싶은 걸 후배가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 공감, 뭐 경청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선배만 충족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선배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거. 그러면 내가 충족하고 싶은 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면 좀 더 일이 잘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걸로 가져옵니다. 저도 실장님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이렇게요. 내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일을 잘하려면 진짜 실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인데 자, 이번 보고서 이거 제가 지금 작성 중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겠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혹시 실장님 지원이 있으니까 제가 고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고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 그게 이제 선배를 길들이는 좋은 방법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강의자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은 어떤 꼰대 때문에 힘드냐면 업무 지시를 제대로 안 하는 선배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를 내가 뭘 원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최종 아웃풋을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업무를 그렇게 해오면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 때는 그냥 던져주면 어떻게든 일을 해왔어. 일단 뛰어봐. 이렇게 그냥 모호한 지시, 분명하지 않은 피드백, 나 때는 이렇게 일했다는 무용담,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니까 일할 맛도 안 나고 또 성과도 제대로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꼰대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받았는데 아마 많으실걸요. 그죠? 그러니까 꼰대 짓은 참을 수 있어도 업무 지시 제대로 하는 거는 못 참겠다. 근데 이럴 때도요, 피드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대화할 때 첫 번째 꼰대 마음부터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군요. 아, 제가 좀 더 잘 챙겨야 되겠어요. 이 말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충족시켜주세요. 네, 그렇게 공감해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선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뭘 원하는 걸까요? 실행력을 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좀 진도를 빼서 일이 되는 거, 그 실행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듣고 싶은 걸 말해주세요. 아, 그럼 말귀는 알아듣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배 마음을 피드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내 것도 나한테 필요한 것도 충족해야 되죠. 나는 뭐가 필요해요?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그 내용을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대화를 연결할 수 있죠. 저도 이 일을 빨리 그럼 끝내고 싶어요. 이 일을 잘 실행력 있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피드해주고 내 거 그냥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업무 지시가 분명하지 않은 리더들과 일할 때는 질문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끝내면 좋은지, 기대하는 아웃풋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A, B, C의 선택이 있는데 어떤 통로로 가길 원하시는지를 이 타이밍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충족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지. 그럼 이러면서 또 나름의 조언을 주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똑같은 꼰대라더라도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후배에 따라서 서로 잘 길들여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뭐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기보다는, 굴복하기보다는 잘 길들여보자. 충족시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꼰대 때문에 힘들다에 밀려서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하죠. 그러려면 피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왜 꼰대를 보면 꼰대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버리잖아요. 이게 점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상대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정의가 나의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나도 역시 동일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나도 누군가를 꼰대네, 줘봐 이렇게 점 찍는다는 건 나도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꼰대를 만들 수도 있고 꼰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당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화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